회생 가능한 기업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잘 인도해 다시 경영 정상화를 만들고 또 파산 제도를 이용해서 보다 적은 피해로 많은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법무법인 동문의 대표 변호사이신 권두영 변호사님이십니다. 법인 회생, 법인 파산 분야에서는 그간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권두영 변호사님께서는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신다고 들었는데요. 관련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들을 맡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 또는 기업 파산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변호사와 실무진이 상담을 통해 고객회사의 현재 자산, 매출, 부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이를 자료로 고객에게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 중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를 조언해 드립니다. 회생 절차의 경우에는 회생 절차 신청 시부터 인가 시까지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법률 조언, 회생 절차 중 발생되는 전반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등 고객 회사가 정상화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산 절차의 경우 파산 신청 시부터 선고 시까지 업무를 위임받아 고객의 막중한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양한 분야들 중에서도 특히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전문으로 택한 이유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전문 분야로 택하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과거 회사정리법 또는 화입법이 2006년 4월 1일 현재의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되어 4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기업 및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해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순간의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고 변호사로서 어려운 중소기업이 재건하는 데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 회사의 재건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여 이 분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동문에서는 법인 회생이나 파산, 또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개인 워크아웃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데요. 관련 분야와 관계에서 동문만이 가진 강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법무법인은 한 해에 수십 건에 이르는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풍부한 경험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생은 회생 절차 신청, 개시 결정, 인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업무 양으로는 개시 결정 이후가 전체 회생 절차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업 회생 전문 인력 부족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일부 로펌들은 개시 결정까지 업무만을 처리하고 그 이후의 업무는 고객 회사들이 진행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기업회생 실무진들이 4, 5명 단위로 팀을 꾸려 사건을 분담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회생 절차 신청부터 인가 시까지의 모든 업무뿐만 아니라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 법률 문제까지도 도움을 드려 기업이 회생 절차 진행뿐만 아니라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 정도까지 자문 역할을 하여 절차적인 회생뿐만 아니라 내실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을 드려 회생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파산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파산 신청부터 선고 시까지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뿐 아니라 파산 선고 후에도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 관제인에게 충분한 협조를 하여 채권자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하여 파산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저희 법인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동문을 포함해서 그간 변호사님께서 다루셨던 사건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모 종합건설에서는 수백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기속률 95%인 상태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법무법인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적 분쟁, 채권자들의 회생 절차 이해의 부족과 설득 실패로 회생 절차가 답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이 위 회사의 회생 절차를 재차 대리하여 복잡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채권자들을 직접 만나 회생 절차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회생 절차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위 회사가 회생 절차를 통하여 정상화하게 된 것에 대하여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많은 기업들이 기업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결정하거나 절차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나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많은 사건들을 다루시면서 관련 기업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 회생 절차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절차이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민형사적 법적 분쟁이 있고 그 기간 동안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양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업들이 그 어려움에 직면하여 회생 절차 진행 중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일단 회생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회생 절차를 통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회생 절차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재산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꾸준한 매출 증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존 영업처 관리에 힘쓰셔야 합니다. 셋째로 법원 또는 로펌에서 제시하여 주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법원이나 로펌에서 제시하는 유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 법원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비우호적인 채권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대표님들의 회사 재무 전반에 대한 파악입니다. 회사를 정상화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익 창출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대표가 회사 재무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어렵게 창출된 수입이 회전하지 못해 회사 상황이 폐업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셨다면 회사의 대표들은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회사 재무 상황 등 경영까지 상세한 부분을 통찰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끝으로 법무법인 동문을 포함해서 앞으로 권두영 변호사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직도 어려움에 처한 많은 기업들이 회생 절차를 알지 못하여 각종의 송사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알게 되거나 알고 있는 기업이라도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각종의 단체를 통하여 현재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 회생 절차를 통한 기업 회생의 방법을 널리 알려 회생으로 다시 한번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동문은 풍부한 경험과 능력으로 의뢰인들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드리는데요. 동문과 함께하고 계신 권두영 변호사님의 활발한 활동도 앞으로 기대합니다.